사회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어제 시작됐죠. 누가 대상인지 그리고 지급 일자는 언제인지 자세하게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정책관 이정한 국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유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제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된 건데 먼저 예, 그 1, 2차 지원금 수급자를 먼저 지급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예.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1차, 2차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으셨던 분들은 예.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어서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급이 좀 더 빠른 지급이 가능하고요. 다만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 감소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기존 자료를 기초로 지급할 수 있는 기존 수혜자분들에 대해서 예. 좀 더 신속하게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신규 신청자분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지급할 예정인데 예. 그 신규 신청하신 분들도 가급적 2월 말까지는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제 1, 2차 때 지원을 받은 분들을 먼저 지급하시는 이유는 이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도 2월 말까지는 다 지급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1, 2차 때 이미 받으신 분들은 뭐 별도 신청 절차 필요 없다. 뭐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예, 저희가 1월 6일 날 이제 기존에 지원받았던 분들은 뭐 전화번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자로 자세한 안내들은 이미 드렸고요. 예. 별도의 신청이 없으셔도 저희가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다만 지급받는 계좌를 바꾸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계좌 변경 신청을 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계좌 변경 신청만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급받으실 분들은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 통해서 이미 안내가 됐고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를 바꾸게 되면 어떤 해당 사항들을 좀 홈페이지 들어와서 바꿔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 자영업자들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이제 특보 프리랜서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영세 자영업자도 저희 부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2차 지원 때부터는 중소기업 벤처부와 저희 부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특호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저희 쪽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통해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3차의 경우에도 특호 프리랜서 분들은 저희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거고요.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중기부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서 지원해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요. 자금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중복 신청해도 이런 게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정보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둘 개 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양 부처 간에 DB들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1, 2차 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이 뭐 신청 서류 좀 까다로웠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같은 걸 느끼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바꾼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고 힘들게 느끼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희는 하여간 좀 폭넓게 입증 서류는 받을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은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이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연소득하고 소득 감소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연소득 증빙 자료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신 분들은 뭐 국세청에 내신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 뭐 이런 서류로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국세청에 신고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예. 연간 수입이 뭐 기록돼 있는 통장 사본을 내신다던가 그렇게 폭넓게 인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소득 감소 관련해서도 그 해당 소득이 감소한 해당 월에 예. 수입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저희가 좀 폭넓게 받아서 신청하시는 어려움은 최대한 덜어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1, 2차 때보다 좀 더 폭넓게 그 관련 증빙 자료들을 인정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신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월 15일 날 저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지원 요건이나 신청 방법, 증빙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안내할 그런 예정이니까요. 예.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 기간은 어제 시작해서? 그 기존 수혜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6일부터 이제 11일까지 앞서 말씀드린 지급계좌 변경 등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예. 그 검색창에 그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이라고 치시면 이제 신청 홈페이지로 이제 바로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 신청 홈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서 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 11일 이때 양 이틀간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현장 접수를 합니다. 현장 접수도 하신다고요? 예. 주소지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그 지급받으실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현장 접수도 할 수 있다. 그 날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그 어떻게 돼요? 1월 6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11일까지는 온라인이 다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1월 8일 하고 1월 11일 이틀간입니다. 이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기존 1, 2차 지급 받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빨리 지급할 것이고 그다음에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도 이따 다음 달 말까지는 지급하실 거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고용노동부가 이제 이달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죠. 국민취업지원제도 이걸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실업에 대한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이 고용보험제도인데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을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청년 구직자,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처럼 노동시장을 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현재 고용보험에 적용이 안 되고 계시는 뭐 특보분들이나 폐업한 자영업자 분들이 주된 대상이 되겠고요. 이분들이 저소득 가구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그 저소득 가구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돼야 저소득 가구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이하이고 재산의 경우는 3억 이하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화해서 그렇게 판정을 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청년들은 좀 더 완화해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저소득층 그 기준 좀 더 완화해서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까 6개월간 50만 원씩 그러면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이제 피해가 집중된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영세 자영업자들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특고 또 프리랜서 분들 있는데 이분들 지원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 고용보험의 보호범위 밖에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저소득 가구에 해당되는 그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예.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떤 생계 걱정 없이 예. 좀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아서 손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이분들한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실업 부조로서 도움을 준다 이런 제도인데, 예. 저 그러면은 방금 전에 참 그 지금 유튜브에서 청취자분이 하나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네. LE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그럼 프리랜서 특성상 1, 2차 때요 이미 받은 사람들 중에 다시 또 뭐 일자리 찾아가지고 일을 하게 된 사람이라든지 또 상황이 좋아진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2차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예. 이제 다른 일자리로 취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된 예. 이제 작년 12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제 고용보험을 취득한,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로 예. 재취업하신 경우나 네. 아니면 공무원 이렇게 안정적인 일자리로 취업하신 경우에는 이제 예. 저희가 고용보험 전산망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자료를 통해서 예. 그 재취업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지난해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게 빼던데, 먼저 이거 설명 좀 먼저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2025년까지 전국민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겠다라는 부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예. 로드맵의 핵심 내용인데요. 예. 저희가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사회 안전망, 특히 고용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뭐 네.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예. 특히 기존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계신 특고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가 이번에 피해가 굉장히 더 컸더랬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예. 이런 특고나 프리랜서 분들까지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로드맵의 그런 주요 내용이고요. 예. 이제 다만 이분들을 차질 없이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준비를 갖춰 나가면서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세청 등하고 관계부처하고도 협업도 해서 예. 차질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준비도 해나가면서 그렇게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예. 다만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고나 임금 근로자분들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으십니다. 예. 뭐냐면 이제 어느 그 사업주분들하고 고용되었거나 계약을 맺고 일하시는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가지고 적용 여부나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이후에 적용을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예. 그다음에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뭐 이러저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떻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노사나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듣고요. 예. 그다음에 국세청이나 여러 부처하고도 관련들이 좀 많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관계부처하고도 협업도 강화를 해서 차질 없이 2025년까지는 로드맵에서 발표한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 부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이정한 국장이었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준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5년 만에 가장 추운 서울 아침이라는데 네. 간밤에 들어온 화끈한 골 소식부터 짚겠습니다. 화끈한 골 소식이면 네. 뭐 우리 계속 손흥민 선수 얘기했었는데 아니고요. 아니고요? 오늘은 네. 살짝 잊을 뻔했던 골든보이 슛돌이 이강인 선수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지금 슛돌이. 예. 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예. 오늘 새벽 스페인 구강컵 2라운드에서 3부 리그 팀 상대로 선제골 터뜨리면서 팀의 4대1 대승에 앞장섰습니다. 올 시즌 나선 12번째 경기만에 터진 시즌 첫 골이고요. 예. 경기 최고 선수 MOM도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 2년 전 피파 20세 월드컵 준우승 이끌고 MVP 골든볼을 받았던 주인공이죠. 예. 근데 팀에서 마음고생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별로 안 뛰게 합니다. 그러니까 벤치에 많이 앉아 있는 거의 것 같던데. 그렇죠. 네네. 오늘 선발로 나섰는데 선발 출전한 것도 지난해 11월 23일 이후에 무려 46일 만입니다. 올해 프리메라리가 18경기 중에 딱 10경기 뛰었는데 풀타임은 한 번도 없고요. 선발로 6번, 교체로 막판에 4번 들어간 게 전부고 경기당 사실 45분도 못 뛰는 수준입니다. 이적해야 된다 이런 소리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친감독파, 반감독파 선수들끼리 갈려서 싸운다 뭐 이런 흉흉한 소문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골로 마음고생을 좀 덜었으면 싶습니다. 예, 반감독파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강인 그렇죠. 선수. 예. 네. 자, 이적설 나오니까 또 우리 손흥민 선수도 사실 계속해서 이적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또 다른 소식 나왔습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 이적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단 감독이 소니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설레는 현지발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B클럽이 눈독 들이는 뭐 월드 클래스 공격수는 맞다. 하지만 당장 이적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무슨 왜 근거로? 그러냐?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가 지금 추정되는 게 9천만 유로 약 1,2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받는 지금 주급 2억 원과 별개로 토트넘한테 줘야 되는 돈이 1,000억이 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호화 군단 레알 마드리드지만 코로나19로 참 구단들 재정 문제 심각한데 그걸 당장 감내할 지갑이 될까? 이게 일단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손흥민 선수 지난해 10월부터 토트넘 재계약 협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주급 뭐 3억 원에 최고 대접하겠다 이런 기류 교감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당장 옮길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런던 생활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생활터전을 옮길까? 또 잉글랜드와 스페인 리그 특성도 다르고 적응 기간도 또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 올 시즌 득점왕을 노릴 수 있는 사실 선수 인생 황금기에 굳이 모험을 감내할까? 이런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사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프로 경력에서 우승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승한 거 기억 안 나시죠? 유일한 우승이 2018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던 게 유일하거든요. 근데 엊그제 리그컵 대회에서 결승 올랐고 이제 어제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는 4월 26일에 축구 성지 웸블리에서 결승전이 있는데 마침표를 그래도 찍어보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레알설은 좀 썰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다만 당장 겨울 이적 시장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이 기세라면 기회는 계속 다양하게 더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기간은 2023년 6월까지니까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 다른 이제 주요 팀들에서 그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거는 뭐 분명히 우리가 사실이죠.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탐나는 선수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되면 또 토트넘 내에서도 몸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나쁠 거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눈이 그저께 엄청나게 내렸어요. 그 조은지 기자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퇴근하는 길에 엄청 힘들었는데 그날 뭐 저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스키 타는 사람, 눈썰매 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썰매 황제 윤성빈 선수가 드디어 대회에 출격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평창에서 국내 훈련만 했었는데 어제 유럽으로 출국을 해서 월드컵 6차 대회부터 나섭니다. 그 지금 도쿄올림픽 하냐마냐 이것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년이에요. 이제 예. 1년 남은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윤성빈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 그 썰매 트랙을 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하. 원래 올 시즌에 대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개최지가 바뀌었어요. 예. 네. 아시겠지만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이런 종목들은 그 홈 이점이 정말 강합니다. 왜냐하면 공식 훈련은 사실 올림픽 때 많아야 40번 정도 타는데 안방 선수들은 뭐 1000번까지 탄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딴 선수들은 코스를 달달 외우고 조종을 한다면 안방 선수들은 몸이 알아서 반응할 정도로 익숙하게 이제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베이징 트랙 이제 타본 선수가 사실은 그 홈 선수들 말고 잘 없는데 예. 거기 보면 360도를 도는 그 세월호 리본 같은 모양의 코스가 있어요. 이게 크라이슬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자국 선수들 이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윤성빈 선수는 이게 타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엊그제 제가 만났는데 예. 트랙 정보가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타보는 거 말고 사실 방법이 없는데 내년에나 탈 수 있겠다 하면서 아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서도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려니 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언제쯤 타볼 수 있을지 이게 동계올림픽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